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금연에 대한 전자담배, 재정적 인센티브, 약물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저는 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이한솔입니다. 논문이 기재된 저널과 저자를 소개하고 앱스트랙으로 간단히 알아본 후 논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널과 저자 소개입니다. 이 논문은 NEJM에 실렸고 2020년 기준 임팩트 팩터는 74.699입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으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학과 조교수입니다. 앱스트랙입니다. 연구가 수행된 배경을 보시면 전자담배, 재정적 인센티브, 양리학적 치료가 선택되지 않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금연을 촉진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방법으로 54개 회사에 고용된 흡연자들을 4개의 흡연 중재 또는 일반 케어 중 하나의 무작위로 배정하였습니다. 4가지 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모두 일반 케어를 포함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목표 금연일 후 6개월 동안 금연을 지속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등록을 요청받은 6,131명의 흡연자들 중 125명이 참가를 거부하여 6,006명이 무작위 배정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금연 지속률은 상환성 예금군이 무료 금연보조군, 무료 전자담배군보다 우수했고 보상군이 무료 금연보조군보다 우수했습니다. 무료 전자담배군은 일반 케어군 또는 무료 금연보조군보다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1,191명의 직원, 인게이지드 코호트의 금연 지속률은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참가자보다 4배에서 6배가량 높았고 상대적 효과도 비슷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무료 금연 보조에 추가된 재정적 인센티브는 무료 금연 보조금보다 금연 지속률을 더 높였고 일반 케어를 받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무료 금연 보조나 전자담배에 추가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 논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트로덕션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기업들은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회사들 중 거의 절반이 흡연을 성공적으로 중단한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는 흡연이 미국에서 예방 가능한 질병과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흡연 직원들이 비흡연자보다 회사에 매년 수천 달러의 비용을 더 들게 한다는 증거에 의해서 고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금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공되는 혜택은 상당히 다양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절대 또는 비교 유효성에 관한 증거는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다음 4가지 주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 금연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면 얼마나 성공적일지. 두 번째, 무료 니코틴 대체요법과 약물요법의 인센티브가 얼마나 효과적일지. 세 번째, 무료 전자담배나 무료 관습적 금연 보조제가 금연에 대한 정보 제공과 동기부여 문자 메시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에 추가된다면 얼마나 효과적일지. 네 번째, 참가자의 기여 없이 미리 자금을 지원받는 예금 계약이 금연 이종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돈이 몰수되기 때문에 더 넓은 참여자 풀에서 손실 회피에 영향을 받아서 더 높은 참여율과 금연율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방법 보시겠습니다. 대상자들은 바이탈리티 웰니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54개 기업의 직원과 배우자, 만 18세 이상, 전년도의 건강위험도 평가에서 현재 흡연 사실을 보고한 경우였습니다. 등록은 2단계로 진행되었고 첫 번째 단계에서 목표로 했던 샘플 크기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재적인 참가자들에게 최소한 4차례에 걸쳐서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렸고 등록일 이전에 연구 스태프에게 통지하여 그만두지 않는 경우 연구에 등록되는 옵트아웃 봉칙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Way to Health 기반 연구 포털을 통해서 등록 과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용주에 따른 계층화와 함께 5개 그룹 중 하나에 개별적으로 무작위 배정되었고, 종제그룹의 참가자들은 4가지의 추가 프로그램 중 하나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고지받았습니다. 전자담배와 니코틴 대체요법은 연구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직접 주문할 수 있었고, 모든 제품은 종료일자로부터 6개월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보상군과 상한선 예금군에 배정된 참가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후에 각각 검사를 위해서 혈액 또는 소변 샘플을 제출했으며, 검체가 음성인 경우에 재정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연구 디자인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연구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금연 날짜 이후 6개월 동안의 금연 상태 지속으로, 참가자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째의 설문조사를 통해 금연 상태를 보고하여 각 시점에서 금연에 대하여 생화학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금연을 보고하지 않는다면 샘플을 제출하도록 지시받지 않았고, 표본을 제출하지 않은 참가자는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는 소변 및 혈액 샘플 제출에 대하여 서플리멘터리 테이블 1과 같이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은 1개월째의 금연의 포인트 시점 유병률과 3개월째와 12개월째의 금연 지속률이었습니다. 통계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등록 단계 조정과 그룹 간 금연 지속률을 비교하였고, 금연 보조군을 다른 4개의 그룹과 비교될 주요 비교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6,000명의 참가자 등록이 무료 금연 보조군에서 가정한 금연율 2.5%보다 최소 5% 이상 증가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80%의 금정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1차 분석은 ITT 분석으로, 2차 분석은 ITT 모집단 중 한 번 이상 연구 웹사이트에 접속한 참여자인 인게이지드 코호트에서 수행되었습니다. 54개 회사의 6,131명의 직원들이 연구에 등록하도록 요청을 받았고, 이들 중 125명이 배제되고 나머지 6,006명은 무작위 배정을 거쳐 1차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1,191명이 인게이지드 코호트에 해당했습니다. 참가자의 인구 통계학적 및 흡연 관련 특성은 그룹 전체에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인게이지드 코호트의 참가자들은 서플리멘터리 테이블 2를 보시면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참가자보다 고학력이었고, 금연하도록 더욱 동기를 부여받았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현재 또는 과거에 전자담배를 더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서플리멘터리 테이블 3을 보시면 이들 54개 회사는 경제 규모와 분야가 다양하였고, 중간치 59명의 참가자가 연구에 참여했으며, 서플리멘터리 테이블 5를 보시면 각 시점에서 참가자들 중 10% 미만이 금연을 보고했습니다. 금연을 보고한 참가자의 대다수는 각 시점에 확인 샘플을 제출하였고, 확인 샘플을 제출한 참가자의 비율은 그룹 전체에 걸쳐 비슷하였습니다. 1차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목표 금연일 이후 6개월 동안의 금연 지속은 무작위 배정을 받은 80명의 참가자, 전체 참가자 중 1.3%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생화학적으로 확인되었고, 6개월 동안의 금연 지속은 일반 케어군에서 0.1%, 무료 금연 보조군 0.5%, 무료 전자담배군 1.0%, 보상군 2.0%, 상한성 예금군 2.9%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3가지 그룹 간 비교가 금연 지속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하였습니다. 상환성 예금군이 무료 금연보조군보다 우수하였고, 무료 전자담배군보다 우수하였으며, 보상군이 무료 금연보조군보다 우수하였습니다. 금연 지속률은 무료 전자담배군, 무료 금연보조군 및 일본 케어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환성 예금은 보상금보다 유의하게 우수하지 않았습니다. 통계 분석으로 사전에 지정된 8가지 대비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홀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홀름 임계값은 8개 각각의 대비를 허용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계산되었고, 각 대비에서 조정되지 않은 P값은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으로 정렬이 된 다음 남은 대비의 수만큼 각각의 P밸류에 곱하여 조정되었습니다. 두 등록 단계 간의 금연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대한 중재들의 영향은 단계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시 피겨 2를 보시면 인게이지드 코호트 참가자들 중 목표 금연일 이후 6개월 동안의 금연 지속률은 일반 기업군 0.7%, 무료 금연 보조군 2.9%, 무료 전자담배군 4.8%, 보상군 9.5%, 상한성 예금군 12.7%였습니다. ITT 모집단에서 통계적 유일성 기준을 충족한 3가지 그룹 간 비교는 인게이지드 코호트에서도 유의하였습니다. 상환성 예금군이 무료 금연보조군보다 우수했고, 무료 전자담배군보다 우수하였으며, 보상군은 무료 금연보조군보다 우수하였습니다. ITT 모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게이지드 코호트에서도 무료 전자담배, 무료 금연보조 또는 일반 케어에 접근성이 있었던 그룹 간의 금연율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등록 단계 간 참여율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인 1개월째, 3개월째, 12개월째 시점에서의 금연 결과를 보시면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6개월째 결과에서 그룹 간에 관찰되었던 일반적인 패턴이 ITT 모집단, 인게이지드 코호트 둘 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용을 보시면 각 중재에 배정된 참가자당 평균 비용은 일반 기여군에서 가장 낮았고 상한성 예금군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개월 동안 금연을 지속했던 참가자당 각 프로그램의 전체 비용은 무료 전자담배군 또는 무료 금연보조군에서보다 보상군 및 상환성 예금군에서 더 낮았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의 구성을 나타낸 표입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첫째, 옵트아웃 동의를 사용함으로써 직장 금연 프로그램에 의해서 달성될 가능성이 있는 금연율이 금연 의욕을 가진 흡연자들의 금연을 측정했던 이전의 직장 관련 연구에 근거한 추정치보다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장 금연 프로그램의 혜택에 대한 한계를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직원이 성공적으로 금연하기만 한다면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여전히 유용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비용은 흡연 직원을 고용할 때의 추가 비용과 비교했을 때 유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연에 더 의욕적이었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12.7%의 금연 지속률은 옵트인 접근 방식으로 등록한 흡연자들이 15에서 16%의 금연율을 보였던 이전의 직장 인센티브 프로그램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둘째, 금연에 대한 정보와 동기부여 문자 메시지에 접근할 수 있었던 흡연자들 사이에서 무료 전자담배의 추가 제공이나 무료 금연보조제의 추가 제공이 금연율을 유의미하게 개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무료 전자담배의 제공이 기존의 금연보조제보다 금연 지속률을 높이지 않으며 정보와 동기부여 문자 메시지 또한 흡연자들의 금연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대규모의 무작위 연구 증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무료 전자담배 또는 무료 금연보조제를 제공했을 뿐
제품의 실제 사용 효과를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무료 양리학적 금연 보조와 니코틴 대체 요법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금연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무료 금연 보조제가 동시에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센티브가 금연율을 적어도 3배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넷째, 상환성 예금 계약이 순수 보상으로 구성된 실제 등가 인센티브 프로그램보다 유의미하게 효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부여받은 인센티브가 손실되는 상환성 예금이 순수한 이득으로 묘사되는 동일한 크기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중재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계입니다. 첫 번째, 54개 다양한 회사에서 옵트아웃 동의를 사용한 이 실용주의 모집 전략 때문에 무작위 과정을 겪은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흡연 관련 특성은 제한적입니다. 둘째, 금연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흡연자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금연율이 여기서 보고된 것보다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전자담배에 대한 무료 접근과 전자담배에 대한 어떠한 선택권이 없는 기존의 금연보조제에 대한 무료 접근을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점입니다. 금연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전자담배에 대한 이전 연구들의 2배 정도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또한 54개의 서로 다른 회사들에서의 연구 수행은 그 결과가 대부분의 직장 환경에 일반화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둘째, 옵트아웃 동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고용자들이 흡연 직원 모두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선정되지 않은 흡연자들에서 직장 금연 프로그램은 낮은 금연 지속률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무료 금연 보조제나 무료 전자담배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와 동기부여 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었던 흡연자들의 금연을 증가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 프로그램들은 금연의 비율을 3배로 증가시켰고, 금연 보조제만을 제공했던 프로그램들에 비해 금연 성공당 고용주의 비용을 감소시켰으며, 흡연자를 고용하는 비용보다 비교적 유리한 총 비용이 산출되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